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게는 특별한 중국어를 부탁해 제17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중국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중국에 가셨을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해 보셨나요? 특히 베이징이나 샹하이 같은 대도시는요,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굉장히 노선이 잘 구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교통수단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오늘 17과의 주요 제목 한번 볼까요? 我是坐地铁去的.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된 주요 문법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요. 자, 강조구문이라는 것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강조구문은요, 시, 그리고 맨 끝에 더를 이용한 문장인데요. 이미 발생한 장소나 시간 또는 방법, 대상, 다양한 또는 출처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할 때 바로 시 더 강조 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시간을 강조할 때 쓰는 문장인데요. 他是去年来的. 그는 작년에 왔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앞에 쓰인 시는 강조 구문의 시더 용법에서 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他是去年来的지만 他去年来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장에서요. 시는 쓰고 만약에 맨 뒤에 있는 더자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더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장소를 강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你是从哪来的?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역시 시를 생략해서 你从哪来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역시 문장 맨 끝에 있는 더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식을 강조할 때 역시 시 더 구문 쓸 수 있습니다. 我是坐车来的. 나는 차를 타고 왔어요. 라는 거죠. 어떻게 왔어요? 차를 타고 왔다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갔어요. 이 사실을 강조할 때 我坐车来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역시 시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대상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데요. 他是跟谁一起去的? 그는 누구와 함께 갔나요? 대상을 물어보고 있죠. 이럴 때 역시 시 생략한 채 시 더 구문 쓸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시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행위자를 강조할 수 있는데요. 这件事是谁做的?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라는 문장인데요. 역시 앞에 있는 시는 생략 가능하고요. 맨 뒤에 더자를 이렇게 써서 역시 그 행위자를 강조할 때 시 더 용법 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강조구문 시 더 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간이나 장소, 또 행위자, 대상, 출처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할 때 시 더 구문 쓸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명사 목적어일 경우에는요, 더는 목적어 앞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我是在北京电影院看的电影. 자, 지금 원래는 칸 띠에닝 더였는데요. 더자를 띠에닝 앞으로 이렇게 썼죠. 그래서 나는 베이징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지금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我是在北京电影院看电影的. 이 문장을요. 띠에닝이 명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 我是北京电影院看的电影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도 뜻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목적어 앞으로 더를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는 이럴 때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문장 뒤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한번 예문 살펴볼게요. 我们是在街上遇见他的. 우리는 길에서 그를 만났다. 자, 이럴 때요. 어디서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다라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遇见他的 이렇게 써야지. 만약 이 문장을요. 我们是在街上遇见的他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 목적어일 경우에는 문장 맨 뒤에 있던 더를 목적어 앞으로 옮겨 쓸 수 있지만요. 대명사가 목적어로 오는 경우에는 항상 문장 뒤에 더를 쓴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후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을 연습해 보겠는데요. 자, 시엔 뒤에 문장이 오고요. 然后 또는 짜이가 오고 또 표현할 때 먼저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라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你先休息然后再工作.
자, 먼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라는 거죠. 먼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먼저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합시다 라고 할 때 시엔 뒤에 然后 그리고 뒤에 이제 짜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문 살펴볼게요. 我先坐地铁然后再换公共汽车. 예, 먼저 지하철을 타고 나서 그 다음에 버스로 갈아타세요. 그래서 먼저 타라는 게 뭐였어요? 예, 坐地铁 지하철을 먼저 타는 게 우선되는 행위였죠. 그래서 先坐地铁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然后 그쵸? 然后再换公共汽车 하면 이제 버스로 갈아타세요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엔 뒤에다 쓰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然后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多长时间인데요. 多长时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라고 물을 때 또는 경과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나타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从首尔到北京要多长时间? 예,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예, 그쵸? 얼마나 걸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쵸?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질문할 수 있죠. 多长时间 쓸 수 있고요. 이번엔요. 你结婚多长时间了?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그래서 이거는 동작 발생 후부터 경과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물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你结婚多长时间了? 자, 이번에는요. 사실 이제 多长时间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대답을 할 때 바로 시량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시량보라는 것은요, 동작이나 행위가 진행된 시간의 양 또는 동작이 발생한 이후에 경과된 시간을 표현해주는 그런 보호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10分钟 같은 거, 그 다음에 3个小时. 자, 분은 원래 이제 지금 만약에 1시 10분입니다. 그러면 1点10分이라고 했잖아요. 1点10分. 근데 만약에 10분 동안, 10분이 아니라 어떤 시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10분 동안이라는 그런 어떤 시간이 경과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된지를 표현할 때는요. 바로 分钟을 붙습니다. 그래서 10分钟, 그러니까 分 뒤에 중을 하나 붙이는 거죠. 그래서 10分钟 하면 10분 동안이라는 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시간, 예, 원래 우리가 만약에 3시는 몇 시죠? 어떻게 표현했죠? 3시. 3点이었잖아요. 근데 3시간 동안이라고 표현하려면, 자, 3个小时라고 합니다. 그래서 小时, 小时를 붙여주면, 3시간 동안이라는 어떤 시간의 양이 되겠죠. 이때 이제 앞에 있는 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个小时 해도 되고요. 그냥 3小时 이렇게 쓸 수도 되죠. 자, 그럼 이틀이라고 할 때는요, 2天. 예, 그쵸? 이틀이면 2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주. 주를 표현할 때는 싱치. 앞에 이제 양사꺼를 써서 5个星期라고 해도 되고요. 5주 동안 하면 5个星期가 되고요. 만약에 이때 꺼는 역시 생략 가능해서 5星期. 만약에 뭐 3주 동안 하면 3个星期 해도 되고요. 3星期.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몇 개월이라고 할 때 몇 개월이라는 그 어떤 경과된 시간, 네, 발생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자, 6个月에서 꺼자를 양사를 붙이죠. 그래서 6个月. 만약에 꺼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6월이 되죠. 6월. 그래서 그건 6月가 되고요. 만약에 6个月 하면 6개월 동안이라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의 양이 됩니다. 자, 그다음 1년은요. 예, 2년이라고 하죠. 2년. 만약에 2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2년. 예, 중요한 건 또 시량보호일 때는요. 보통 그 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량을 쓰죠. 그래서 만약에 2주라고 하면 2个星期 또는 2星期 이런 식으로 또는 2달이라고 하면 2个月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량보호에는 숫자 2를 또 얼이 아니라 량을 쓴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어 뒤에 수로 오고 시량보호 오는 경우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 5분간 쉬어요 라고 할 때 我们休息5分钟吧. 예. 그래서 이 보통 시량보호가 동사 뒤에 오죠. 그래서 我们休息5分钟吧. 우리 그냥 만약에 우리 쉬어요라면 我们休息吧가 되겠죠. 근데 5분 동안 쉬어요라고 하면 我们休息5分钟吧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我毕业3年了. 我毕业3年了 하면은 나는 졸업한 지 3년 되었어요. 이때는요. 러자를 보통 이게 실량보호 뒤에 씁니다. 그래서 我毕业3年了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졸업을 3년 동안 했다는 게 아니죠. 졸업을 한 지 3년 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식이라는 것은 계속 어떤 그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죠. 이렇게 비지속 동사인 경우에는 그냥 뭐뭐 한 지 얼마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훈 같은 경우도 그런 예 있죠. 我结婚3年了 하면 결혼한 지 3년 되었다라고 하지 결혼만 3년째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동사는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뭐뭐 했다, 얼마 동안 뭐뭐 했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동사 자체가 비지속 동사인 경우에는 뭐뭐 한지 얼마 되었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목적어로 대명사나 지명이 오는 경우 보통 목적어 뒤에 실량보호를 놓습니다. 그래서 주어, 수어, 대명사 또는 지명, 목적어가 오고요. 맨 뒤에 이제 실량보호가 오죠. 자, 그래서 我等了他1个小时 할 때 我等了他1个小时 해야지 我等了1个小时他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타 바로 대명사죠. 또는 이 대명사 말고 또 지명이 오는 경우에도 역시 실량보호는 문장 그 목적어 뒤에 위치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도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我等了他1个小时. 예. 자, 이번에는요. 他来韩国3年了. 지명이 오는 경우죠. 그래서 그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어요. 자, 오는 데만 3년 걸릴 수 없죠. 그래서 보통, 라이나 취 같은 경우 어떤 그 동작 자체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동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국에 온지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온 지 3년 걸렸어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온 지 3년 되었어요. 이런 문형.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 수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제 대명사거나 지명일 경우에는요, 뒤에 실량보호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이제 실량보호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지속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한지 얼마나 되었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냥 동작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지속 동사인 경우에는 뭐뭐 얼마 동안 뭐뭐 했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화문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리하고 최민주의 대화인데요. 你是怎么去的? 예. 어떻게 갔어요? 라고 하죠. 어떻게 갔나요? 했더니 我是坐地铁去的. 지하철 타고 갔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是的 구문 배웠죠? 그래서 你是怎么去的? 어떤 방식을 묻죠? 你是怎么去的?我是坐地铁去的. 예,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是的 이렇게 문형 이루었고요. 앞에 나온 是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나 맨 뒤에 있는 더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예, 대화 2에서는 또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와 짱링링의 대화인데요. 데이비드가 묻네요. 从这儿到故宫要多长时间? 여기에서 고궁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짱링링이 뭐라고 하냐면요. 不堵车的话, 길이 안 막힌다면 그러면서 坐20分钟就能到. 20분 동안 타고 가면 곧 도착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多长时间,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걸리는지, 또 얼마나 이렇게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물어볼 때 이렇게 多长时间 쓸 수 있고요. 또, 이제 대답을 할 때는 실량보호를 이용해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坐20分钟, 20분 동안 타고 가면 이라고 할 때, 자, 分钟이라는 그쵸? 시간 분단일 때는 이제 펀 뒤에 중을 이렇게 붙여주죠. 이런 표현 한번 배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앞에 수업을 열 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베이징이나 샹하이 같은 대도시는 지하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는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 지하철이 굉장히 이제 새로 그 개설된 그런 지하철 노선도 있고 해서요. 굉장히 아주 그 가격도 저렴하면서 아마 중국 전역에서 가장 싼 지하철 요금을 자랑합니다. 리앙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400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굉장히 가격이 파격적으로 싼 건데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수도 베이징을 방문하기 때문에 좀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베이징에 지하철 요금을 싸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베이징에 그 여행을 가시거나 지내시게 된다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베이징 곳곳에 이런 좋은 여러 가지 그 장소, 유적지 뭐 이런 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18과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再见.